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상담가이자 영적 지도자인 에그하르트 톨레의 책인데요. 저자가 29살이던 어느 해에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 생각이 머릿속으로 계속 맴돌 때 또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란 말인가? 내가 나 자신을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둘이어야 마땅하다. 평소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나를 못마땅해 하는 내가 또 하나의 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나인가? 이런 갑작스러운 깨우침이 왔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캄캄한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은 순간으로 갑작스럽게 솟아올랐던 그 아름다운 경험에 대해서 잠깐 앞부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세미나와 명상 수업, 개인 상담을 통해서 나온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초반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당신이 누리는 평화를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자의 답변이 당신은 이미 그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읽기만 해도 수행이 된다. 그런 글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역시 좋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 예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마음은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자신의 본질에 근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본질을 느낄 수 있는 건 생각이 정지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 진정한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현존한다는 뜻인데요. 나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규정하기 전에 그 생생한 있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 이것을 존재라고 합니다. 있음의 상태에 활짝 깨어 있으면서 그 느낌, 그 알에 머무는 것이 깨달음의 상태라고 해요.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자,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 이것이 소음이 돼서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갖가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 즉 에고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마음을 동일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왜곡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고 자체가 허상이고 그 헛개비나 다름없기 때문에 매우 연약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껴요. 겉보기에는 매우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에고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마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고가 우리 몸을 향해 끊임없이 내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바로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된 거, 이거 에고라는 거죠. 이것이 스스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생각, 제멋대로 날뛰는 그 생각의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수행하는 법, 명상을 통해서 자꾸 현존하는 거 몇 번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해보라고.
저 실제로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면서 눈을 감고 계속 현재를 느끼려고 하는 훈련을 해봤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많은 잡념들, 끊임없이 나오는 머릿속에서 그 잡념들을 많이 끊어내고 평온의 상태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점령한 실체인 이 생각하는 자, 그 머릿속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 이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알면 당신을 점령하는 실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와 이런 나를 지켜보는 자가 되겠죠. 생각하는 자를 유심히 지켜보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무심결에 그 생각하는 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 마음이 나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괴로운 줄도 모르고 사는데, 이것을 깨달음이 온다면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고 그런 나를 지켜보는, 관찰하는 나를 통해서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자,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연습을 알려준 대로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평온하고 불안이 줄어들고 그 현재에 있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에고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와 미래만 있어요.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 패턴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볼게요. 왜 지금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무엇보다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야말로 우리의 전체, 이 사람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닌 삶이라는 건 결코 있을 수 없고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해요. 지금만이 가장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만이 시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존재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닌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일도 과거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미래 속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깨어있으라는 그런 메시지죠. 미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일 뿐입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하나가 되지 말고 마음을 지켜보는 자가 되어 현존하십시오. 이런 메시지 너무 좋죠. 제가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켜본다. 지켜본다는 것은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현존하는 거를 훈련하는 게, 제가 예전에 명상을 해봤는데 명상과 비슷하더라고요. 계속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거기에 집중하고 몸에, 한 내면에, 그 몸에 집중하도록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것과 매우 내용이 좀 일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의 상황이라는 거죠. 삶의 상황이란 과거와 미래라는 심리적인 시간이에요. 잠시 동안 삶의 상황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삶 자체에 주목해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삶의 상황은 마음이 만든 것이지만 당신의 삶은 실제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모든 감각을 깨어있게 하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둘러보기만 하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둘러보고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냥 그 자체로 보고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생각을 하래요. 자기 관찰을 통해서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지금 나는 편안한가? 또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외부에 관심을 갖기보다 이렇게 내면에 관심을 가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즉각 대답하지 말고 그냥 그저 내면으로 관심을 돌리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껴보세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만드는가, 어떤 느낌이 드나, 정말 무수히 많은 마음이 어떤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긴장하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내면의 현실이 먼저이고 외부의 현실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또 수행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163페이지에 있는데요. 내적인 몸과의 만남, 내면의 몸과 접촉하기, 요런 수행을 할 때 눈을 감고 느껴보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요. 언제라도 시간이 될 때 그 내면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차가 막혀서 한참 줄을 설 때도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순간 지금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지 말고 내면의 몸으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써 지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적인 뭔가의 만남이라고 지금 해보십시오. 이 수행은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몸 안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워지면 더 이상 눈을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력을 몸 안으로 돌리십시오. 안으로부터 몸을 느끼십시오. 살아있습니까? 손, 팔, 다리, 발. 당신의 배와 가슴 속에서 생명을 느껴보십시오. 몸 전체에 퍼져서 모든 기관과 모든 세포에 활기를 주는 미묘한 에너지의 장을 느껴보십시오. 잠시 동안 내적인 몸에 집중을 해보는 이런 훈련인데요. 한 번씩 같이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80페이지에 가면 매 순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라.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 당신의 몸의 의식을 흐르게 하십시오.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누워 눈을 감으세요. 처음에 잠시 동안 주의력을 집중할 신체 부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또 최대한 강렬하게 그러한 부위들 안에서 생명력을 느끼십시오. 순간 집중하기가 어려울 땐요, 지금 들리는 소리, 여기에 자꾸 집중해 보는 거, 이 훈련도 좋더라고요. 생각은 현시된 세상의 영역에 속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 훈련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마자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와 연결될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거짓 자아인 에고는요, 불안하고 상처받기 쉽고 약해요. 그래서 그 존재하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 외부에서 찾아 헤매요. 그러나 그 무엇도 지속적인 충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의 행동 방식이 당신 에고가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가 와요. 그렇게 되면 에고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두려움, 고통, 결핍, 이 느낌들이 사랑이란 감정에 덮여 있다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결국은 그 고통의 원인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을 보는 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거, 마음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지, 그것이 만들어낸 것은 거짓자인 에고라는 거, 이걸 지켜보는 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이렇게 현존하는 훈련을 하시면 내면의 평화를 느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을 리뷰하면서 느낀 것이, 지난번에 변화의 시작 5am 클럽에서도 그랬는데, 미라클 모닝도 그렇고 함께 단체가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을 주더라고요. 여기서도 나와요. 함께 모여서 수행하는 것 역시 현존의 빛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성원 각자의 현존하는 수준을 높여줄 뿐 아니라 집단 의식을 마음이 지배하는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현존 상태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그 밖에도 이 책에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 따라서는. 저도 이전에 어려워서 보지 못했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현존, 존재로 사랑한다, 존재로 만난다, 이런 것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리뷰하게 됐습니다. 변화를 위한 가장 커다란 촉매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존하시고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뵐게요.